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전국학력평가 문항 해설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실은 오늘 시험은 대본의 문제가 전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한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공통문항 중에 특별히 20번 문제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낚시에 걸렸습니다. 마치 9월 모의평가 21번을 보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많이 실수했을 것이고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통문항에 관해서는 써 있는 것처럼 5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테고요. 매우 죄송하지만 선택문항에 관해서는 오늘 해설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미적분이 매우 평이했고 확률 통계도 매우 전형적이었고 기하의 3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통문항의 5문제를 정리하면서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두었으면 좋겠는 교훈 같은 이야기들을 그 문제의 해설 중간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13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매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내접 사각형입니다. 대각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이 알파, 베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원에 내접된 어떤 도형들이 등장할 때 원주각 개념이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알파니까 여기 알파고요. 베타니까 베타여서 우선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고 제시된 조건에 알파, 베타 합에 코사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 삼각형에서도 외곽이 알파 더하기 베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 삼각형하고 두 삼각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세 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둘은 닮았어요. 그죠? 교차된 원 내부에서 교차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는 지금처럼 일일이 각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항상 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비율이 1대2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K라고 가정하면 그놈의 대응변이 여기여서 여기는 2K가 될 테고 여기가 L이면 여기가 2L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주의할 점, 이렇게 대응변이 아니고 이렇게 대응변하는 것, 알파하고 여기까지, 알파에서 거기까지 그들의 비율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삼각형하고 두 삼각형으로부터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정답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처음에 그 원주각들 간의 관계, 즉 각도를 모두 찾은 후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가겠다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해서 이 삼각형으로부터 코사인전을 씁니다. 제곱합니다. 120이 될 테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더니 5 곱하기 L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 하시고 얘네들을 마저 곱했더니 2L 제곱이니까 다시 곱해서 4 곱하기 L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5이기 때문에 부호 바꾸고 3분의 처리를 하시고 통분을 해봤더니 3분의 20의 L의 제곱입니다. L 제곱의 값이 63, 18입니다. 그러므로 L의 값이 3루트 2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L이 결정되자마자 여러분 지금 3루트 2니까 이번에는
이 아래쪽 삼각형으로 내려와서 4의 제곱 16은 제곱 더하기 제곱 18 더하기 k제곱에 빼기 2 곱하기 3루트 2에 k를 했더니 6루트 2에 k에 이번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어서 12분의 5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와서 이러면 2가 될 테고요. 약분을 해서 2가 되겠지, 그지? 그랬더니 양변에 1을 곱하면서 정리했더니 2k제곱 마이너스 45루트 2의 k에 더하기 4 이퀄 제로가 되겠습니다. 1이고 2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2루트 2하고 빼기를 하면은 결국 구하는 k의 값이 2루트 2가 되거나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워낙에 객관식인데다가 보기에 2분의 루트 2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체크하고 여러분 모두 다 5번을 체크해서 끝났을 텐데 요 놈은 왜 답이 안 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어쨌든 필요해졌는데 그 지문 마지막 줄에 알파 베타가 모두 0과 2분의 파이 사이, 즉 예각이기 때문에 요놈 삼각형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예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이 마이너스 12분의 5이기 때문에 이쪽이 예각인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너가 과연 예각이냐?를 정리해보면 어떤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피타고라스의 비교행인데 그러니까 얘의 대응각, 대응변 18이라는 녀석의 요놈의 제곱의 합 k제곱 4제곱 16 무조건 이쪽에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 그래서 요놈이 버려지면 되겠습니다 하면 끝이겠습니다. 됐시죠 여러분? 그냥 요 상태에서 근해 공식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계산법이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선생님이 인수분해로 풀었지만 그냥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손색 없이 문제는 풀리겠습니다. 13번 매우 전형적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와 각도를 표시한 후 행동하겠다는 이 태도가 도형 분석의 핵심 주제라는 것 다시 한번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3번에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선생님 역사상 3점짜리 문제 해설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 나번에 이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19번을 꼽아왔습니다. 가번은 매우 쉽습니다. 그죠? 이퀄 제로니까 얘가 그냥 0일 때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체제가 축을 잡아놓고 우리가 지금 찾는 x의 범위가 뿔마 a분의 1 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데 이 사인 함수는 이 부분의 정신에 따라서 주기가 a분의 2가 되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반주기식이니까 출발하는 그 그림의 모습은 매우 심플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a는 양수이니까 여기가 지금 a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런 전제하에 이퀄 제로를 푼다는 말씀은 사인에 a 파이 x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그 방정식을 풀란 말씀이고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봤더니 그들 합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얘는 그려놓았으니까 얘를 찾아 그리면 되는데 지금 b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을 유념하시면서 오른쪽은 다 위에 있고 왼쪽은 다 밑에 있는데 x값의 합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는 짝이 양수가 돼서 b는 음수임이 포착돼야 되고 그때 요놈의 x좌표 요놈의 x좌표
그들 합을 찾으려니까 대칭을 포착해서 그러면 원래 2a분의 1이었는데 당연히 이 x좌표 둘의 합은 2a분의 2가 될 테고 이 결과로 2분의 1 결론 a분의 1이라는 자식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2가 됐단 말입니다. 이때 서두르지 마시고 되돌아와서 그러니까 너는 4분의 1이고 뭐 너는 당연히 2분의 1일 테고 자기 빼기 2분의 1이고 요거까지는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직 b값을 정하지 못했는데 그럼 b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나번 방정식에 들어가서 얘를 풀 적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놈의 그래프를 직접 다시 그리려면 b 더하기 b가 되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린 후 접어 꺾는 어떤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지식에 따라서 요 속에 있는 녀석은 5분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사인에 a 파이 x가 이항시켜가서 마이너스 b에 플러스 5분의 2 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분의 2 요걸 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인 a 파이 x는 그려놓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b에서 5분의 2만큼 위 아래를 찾아서 줄을 그어보라는 말씀 그랬는데 근의 합이 4분의 3입니다. 항상 삼각함수를 만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기와 대칭이 항상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선대칭의 위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선을 긋든 얘가 바로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3이 됐단 말은 4분의 1짜리가 3번이에요. 그럼 교점이 4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b에서 5분의 2만큼을 찾아 닿으면 1이 되셨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 b가 결정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당연히 빼면은 이렇게 아랫줄에서 커지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이놈 3배 해서 4분의 3이 구하는 정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b에서 5분의 2만큼 더한 결과 그게 1이기 때문에 b의 값이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에 5분의 3 그럼 a 값을 구했고 b 값을 구했으니까 원하는 정답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자체의 무슨 성질들을 따지라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저놈을 그릴 것이지만 지금은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변형을 시켜서 이 체제로 곡선을 고정시키고 이쪽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금방 추론 가능한 상태라는 점 그걸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번 여러분이 당한 낚시 그 현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에서 그 최소를 구할 때 막 분수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 자연수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헤맨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꼭 머릿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우리가 실수 안 하고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해야 효율적인 방법이 떠오릅니다. 놓치지 않는 것들이 항상 보장됩니다. 서두르면 빼먹기 십상입니다. 빼먹으면 오답에 이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시 지체됩니다.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해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여러분 외쳐주셔야 됩니다. 여유, 여유, 여유. 차근차근 정확히 주어진 상황을 모조리 다 표현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쪽 조건 제외하고 이 최대와 최소를 정하는 말은 상단에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함수를 찾아야 이 상황에 걸맞게 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fx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 개를 여러분이 다 리스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면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 이번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말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한 얘기고 다 아는 겁니다. 요 둘째 줄에 쓰여 있는 식도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많이 익숙한 주제입니다. 해서 일단 양변에 3을 대입한 날은 이건 여러분 다 알 테고 대입해서 제곱했더니 제로니까 F3이 제로입니다. 양변 미분 다 아는 겁니다. 2배의 fx가 f'x와 곱해져서 우변 미분했더니 2배의 x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fx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fx가 있고 여기도 fx가 있기 때문에 이는 약분해서 버려버리면 이 등식 성립할 방법은 두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fx가 0일 수도 있고 그죠? 네. f'x가 x의 제곱에 더하기 2x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봤던 환승 가능한 어떤 선택 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왼쪽에 f가 있고 오른쪽에 f의 도함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그대로 fx를 찾아보면 3분의 1배 x의 세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함수는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 0에서 극소인 채로 위아래로 줄기차게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얘가 x축인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입니다. 저기는 f3 이퀄 제로마저도 잠깐 옮겨와서 다시 써보면 3,0을 지나가야 하고 x축 또는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그들을 재료로 환승이 가능한 후보 지점을 찾아보면 당연히 함수값은 제로고 얘네들을 갈아타는 거니까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환승되는 그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해서 f' 제로가 되는 요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f'이라는 것이 여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좌표 제로, x좌표 마이너스 이 지점이 환승 가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꼭 환승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후보입니다. 그죠? 후보, 별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 부류의 문제를 풀다 보면 대체로 환승 가능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환승되면 참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리드미컬하고 변화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풀어왔던 대부분 문제는 다 환승이 되는 쪽에서 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을 예단하면 곤란합니다. 해서 후보가 될 만한 모든 상황을 이제부터 다 표현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잠깐만 그려볼 텐데 좌표평면을 잡아놓고 반드시 3,0은 지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 주어진 이 오른쪽 함수는 0하고 2에서 마이너스에서 극대 0에서 극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로 아직 적분상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줄기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곡선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1번 환승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그죠? 기울기가 제로이면서 함수값이 제로니까 여기서 환승이 가능한 함수를 찾아서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하나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이 환승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아타면은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인정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점을 지나긴 지나되 환승 없이 그냥 X축을 따라가도 주어진 상황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함수를 찾아봤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이놈 원점을 지나는 환승 가능한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극대를 찍고 내려와서 극소 찍고 올라가는 곡선 중에 왼쪽에서는 3차식을 따라가다가 원점에서 환승을 해서 이리 가는 세 번째 후보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보다 더 높아져서는 환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위에서부터 스캔하면서 쭉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최초에 얘만으로도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는 함수였기 때문에 환승 없이 그야말로 3차식만으로도 함수는 구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극소가 되고 0에서 마이너스에서 극대가 되고 0에서 극소가 되는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 그런 함수가 저 바닥으로 확 내려가면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찍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함수 중에는 환승 없이 x축을 따라 fx=0를 일관할 수도 있고 이 점은 지나되 3차 함수가 그냥 통과해 올라갈 수도 있고 환승되는 함수 중에는 마이너스 2,0에서 환승되는 파랗게 그린 곡선도 있고 0,0에서 환승되는 노란색을 가다가 x축을 따라가는 이런 네 종류의 함수가 있을 수 있답니다. 동희씨 여러분 듣고 보니 그렇죠. 다시 한번 특별히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가능한 모든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 되시죠? 물론 최대가 된다는 말은 가장 높은 쪽에 그리란 말이고 최소가 된다는 말은 가장 낮은 쪽으로 그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 환승 가능한 상황을 찾은 후 이러면서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추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와 최소는 이 노란색하고 이 하얀색일 텐데 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으로 이루는 이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이게 0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는 자명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후보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하얀색 녀석은 그 그래프 자체를 아래로 평행이동 시켜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수평선을 가면은 정확히 얘랑 들어맞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적분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의 경우는 일일이 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정해둔 그 넓이 공식책에 따르면 최고차 함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12분의 이 간격의 4제곱이기 때문에 80입니다 해서 최대값은 아예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라는 것은 이 함수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또 퍼즐을 처리해 보면 결국 여기 놓여 있는 이 빨간색 빗금이 들어가는 요번에 넓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놈의 부호 반대값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말이죠. 2분의 넓이는 이미 거기 찾아졌어. 그지? 그렇다면 이 사각형 넓이랑 이 퍼즐 넓이 요 넓이를 그냥 라지 m이라고 쓸게요. 이걸 처리하면 스몰 m이라는 녀석이 네모에서 아니지 음수니까 그지? 마이너스 괄호 속에 사각형 넓이에서
라지 m을 뺀 것과 일치할 테니까 라지 m에서 네모를 빼면 그게 곧 스몰 m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지 m에서 스몰 m을 찾아 빼버립니다. 그럼 저 계산도 무의미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내가 원하는 정답이 그냥 이 사각형 넓이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분상수란 지금 y절편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빼기 3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그 정답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C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이게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C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은 3,0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보면 F에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7 나누기 3, 9, 너도 9, 18 더하기 C이기 때문에 결론 C의 값이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 곱하기 18 54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주의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모두를 찾아야 된다는 것, 제일 높은 곳, 제일 낮은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 다음, 이 환승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찾을 때 이거는 후보일 뿐, 후보는 후보일 뿐, 후보라 해서 꼭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 환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환승 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찾았다 해서 흥분하지 말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번 문제였습니다.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21번도 아주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특징 1, 2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 저마다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특징 2, 분수함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추억 속의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를 보면은 점근선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x = 3하고요. y = a하고 둘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 원래는 그 자리가 지수함수,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죠? 네. 혹은 로그함수랑 다항함수의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그럼 다항함수거나 지수함수를 넣으면 너무 옛날 문제를 그냥 복제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그렇게 두셨나 봅니다. 원칙 1, 각각의 셀을 분리시켜 각각을 분석한 후 셀을 결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음, y =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서 교점 개수를 따지는데 치역을 가봤더니 0, 1, 2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실근 개수는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까지만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개짜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교점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로는 6개만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독해가 되고 다 봤던 주제입니다. 자연수라는 이 조건하고 합의 최소를 찾는 것, 반드시 지문을 읽을 때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자연수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찾아나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셀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 점근선이 있다는 것, 이 두 개까지만 인정한다는 것, 6개의 자연수가 수평선으로 그려질 거니까 모눈종이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해서 셀 단위로 각각을 분석해 봤더니 x가 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축이 있는데 x축이 아니고 y = a가 바로 점근선이기 때문에 y = a라는 점근선을 살짝 그려놓고 x = 3이 또 하나의 점근선인데 지금 우리는 2를 경계로 해서 왼쪽만 따지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2를 대입하자마자
빼기 4야? A 빼기 4? 아, 이곳에 A에서 4만큼 내려간 곳에 그 점만 하나 찍힐 건데 거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구멍을 살짝 뚫어주시고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왼쪽에 그려지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점근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4칸이기 때문에 A랑은 안 만나 하고 A-4랑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A-1, A-2, A-3 해서 저기 자연수가 통과되면서 저 왼쪽 곡선과 만나는 교점 개수는 현재 3개 되겠습니다. 됐죠? 자연수를 그려넣어서 왼쪽 조각하고 만나는 교점이란 1개씩인 것이고 그런 자연수는 3개가 있다는 말씀.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 건데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이놈은 5 곱하기 로그 2의 x를 b만큼 평행시킨 후 접어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x축을 경계로 해서 이놈이 제로가 되는 순간은 너하고 b가 같을 때니까 5분의 b가 되고 2의 5분의 b승이 되면은 2의 5분의 b승 경계로 왼쪽 오른쪽에 곡선이 그려질 텐데 원래 로그가 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왼쪽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오른쪽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오른쪽에 그릴 텐데 다만 2란 놈이 설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2가 이 왼쪽에 놓이면 즉 5분의 b가 1보다 커지면 b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5보다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2의 오른쪽 부분에 그려질 곡선이라는 것이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곡선이 될 겁니다. 얘랑 쟤랑 결합시켜서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다 보면 당장 이곳에 이런 선을 그으면 여기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은 절대로 동일한 선이 되면 곤란합니다. 인정되죠? 여기서 교점 1개, 여기서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이 점의 좌표도 구해봤을 텐데 그 점 좌표를 구해봤더니 2가 되는 순간이니까 2를 딱 집어넣으면 5 빼기 b의 절대값이 되는데 b가 지금 5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b 빼기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결합돼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는 조금 전 이게 지금 x축이기 때문에 자연수로는 1, 2, 3 이게 바로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 겹쳐지지 않은 채로 저쪽 3개니까 이쪽 3개가 결합되면 총 6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데 그때 그 그림이란 x축을 이렇게 내려 그은 후 지금 저 빨간색 그림을 이곳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1, 2, 3, 4, 5, 6 게임 끝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인정되시죠? 안 만나다가 한 점 만나다가 두 점 만나다가 한 점 한 점 한 점으로 쭉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 b-5가 a-4도 3이 되시고 b-5마저도 3이 되면 a의 값은 7이고 b의 값은 8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여러분 문제의 상황이 지금처럼 완전히 연속적인 자연수일 수 있지만 이 빨간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다 보면은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한 줄만 끌어내리면
즉 오히려 X축이 이 노란색 선 위치에 오고 얘네들이 다 일씩 끌어내려지면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도 빨간색을 다 지워버리면 느껴지나요? 네.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건너뛰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른쪽 셀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주어진 상황은 계속해서 성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이놈을 더 위로 올려 그려버리면 3개짜리가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 끌어올려서 그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양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저 첫 번째 사례로 문제를 풀어버렸는데 참고 이런 그래프는 오른쪽 왼쪽 꺾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 즉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2의 5분의 b승인데 하필이면 만일 2가 더 오른쪽으로 생긴다면 즉 b가 5보다 작은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여기를 찍고 이 오른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 날개만이 유효한 것이고 왼쪽 그림하고 다시 한번 연동시켜보면 y=a라는 점근선이 있었는데 이 위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a-4까지 갔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리 그려도 교점이 2개인 경우란 3번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얘를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다시 원칙 1. 셀 단위로 분리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것. 점근선은 분수, 지수 따위에 항상 등장할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것은 자연수가 나오면 마치 모눈칸을 그리듯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생각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21번 했습니다. 2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불연속하고 미분불능의 이 조건을 가지고 3참수를 추론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읽으면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fx 함수가 3참수고 그 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일 때는 fx에다가 x를 더하며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고 fx가 음수가 되면 2배를 해서 그 함수를 만들랍니다. 특징, 등호가 저 위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fx를 여러분이 그려보면서 fx의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있거나 다 있을 때는 이 함수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이고 음수일 때는 그거와는 다른 규칙 2배 하면서 만들어진답니다. 가보는 걸 같습니다. 불연속인 t가 한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 여부를 저기서 찬찬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미분 불능인 순간이 2번 있답니다. 그럼 당장에 불연속이면 미분 불능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이미 그렇게 확정된 것이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 당연히 미분 불능인 건데 불연속이지 않은 즉 연속이면서 미분 불능인 경우가 한 개가 있다는 말이고 우리 머릿속에 그놈은 꺾인 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하튼 이런 동안은 이 함수인데 연속이며 미분 가능입니다. 이런 동안도 이 함수인데 연속이며 미분 불능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미분 가능. 뭔 소리야? 이 동안은 미분 가능, 이 동안 미분 가능. 그렇다면 불연속된 경우든 꺾인 경우든 결론은 이 둘이 이러다가 이러든 바뀌는 순간 벌어질 것이고 그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은 fx가 음수이다가 0 이상이 되는 그런 장면을 뜻합니다. 그럼 다음에 x축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될 텐데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분석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어딘가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걸 전제로 상단부하고 하단부가 만일에 같다면 연속이지. 저게 다르면 불연속이 되겠지. 이해가시죠? 이런 걸 전제로 얘네들이 같은지 여부를 따져봤더니 fx가 그대로 x와 같아질 때는 연속이 될 것이고 fx랑 x가 달라지면 불연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런 일도 벌어질 거고 이런 일도 벌어져야 불연속이 벌어지고 연속이 돼 꺾인 점도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처음 경우로 생각해 보면 fx가 이미 0이었기 때문에 저 x는 제로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 거예요. y = x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fx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관계를 따지려고 했는데 이 처음 말의 뜻은 뭐냐? 이곳을 찍게 되면은 연속적이긴 하되, 다시 연속적이긴 하되 위쪽 함수하고 아래쪽 함수가 서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꺾인 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또 지나가려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fx랑 x랑 안 만나되 x축과 만나는 어딘가의 한 점은 반드시 있어야 그곳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연속 상황을 전제로 이번엔 기울기를 비교하는데, 왜냐하면 꺾인다는 말은 좌우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 미분해서 0 대입하고 얘 미분해서 0 대입을 해봤더니 결국 이러면서 f 프라임 제로가 1이 되면 미분 가능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분 불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게 오락가락 할 때의 불연속 가능성도 있고 미분불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러기만 하면 미분 가능, 이러기만 하면 미분 가능.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는 순간이 오면 거기에 불연속 후보도 있고 미분불능 후보도 있는데, 그러면서 함수값이 달라지면은 불연속으로 그냥 낙점 찍으면 그만이고, 그 모습이 y = x랑은 만나지 않으면서 x축과 만나는 장면을 말하니까 원점이 아닌 어딘가의 한 지점에서 어딘가 알파가 있는데 0이 아닌 어떤 지점에서 x축하고 만나면, 다시 한번 f의 알파가 0인데 알파가 0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적인 상황이 돼서 x가 0이 되는데 거기서 기울기를 비교해서 f' 더하기 1 2배 f', 그럼 f'이 1이냐 마냐가 관건인데 그게 달라지면은 그곳은 연속이 돼 미분불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약해보면 일단 0 지점에서는 연속이 돼 미분불능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절대로 기울기가 1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당장 fx라는 3차함수는 x축과 만나는 그 관계상, 다시 한번 x축과 만나는 관계상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뿐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는데, 교점이 단 하나라면 그때는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잖아, 그지? 왜냐면 불연속도 있고 미분불능인 꺾인 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갈아탄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x축과 두 점에서는 만나야 됩니다. 세 점에서 만나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세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장 불연속이 두 번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그 種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나머지 한 점은 접할 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수가 접해서 내려와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되면은 요 지점은 0이 아닌 어딘가 이 지점에서 x축과 만나서 음수 쪽과 0인 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의 불연속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기만 1이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알파라고 가정하면 fx 함수 자체가 최고차항수는 1이었고 원점 지나고 알파 지점에서 x축과 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f의 마이너스 2가 대입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약분돼서 사라질 테니까 결국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fx 함수를 찾아보면 두 개의 후보가 생겼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에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면 fx가 x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 불능이 되자면 미분계수는 절대로 1일 수 없는데, 요놈인 경우 f' 제로를 구해봤더니 이거 살짝 가리고 제로 대입해서 1이기 때문에 너는 이 함수는 0에서 마저도 미분 가능이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 그럼 결국 얘가 남은 그 함수가 되고 거기다가 6을 대입할 거니까 6 곱하기 9의 제곱 81 계산해주면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gx 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참 미묘한 지점인데요. 자, 알파점에서 살짝 다시 설명드리면,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에서는 음수에 그럼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 여기 구멍을 뚫어 주시고 2배를 한 거니까 더 날렵하게 생겨먹은 이런 꼴의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파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알파 지점에서는 여기 함수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f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f0가 제로이기 때문에 알파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 한 점만 외톨레이처럼 콱 떨어져 나온 이런 형태의 불연속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죠? 원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 지금 저 위쪽에 와서 미분계수 찾아보시고 미분계수 찾아서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꺾임이 벌어지는 연속적이나 꺾임이 벌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번 불연속은 미분불능인데 미분불능인 점이 두 개니까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대략 1분 근처, 1분 30초 근처 바뀔 때 같으냐? 다르냐? 확인하시고, 같되 기울기가 다르니 미분불능, 다르니 불연속,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곧 원하는 저 개형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한 결과로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가 어쨌든
전형적이고 평이한 느낌은 있는데 요 알파라는 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재점검하고 풀어보시고 등호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구나, 이 점을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문항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달 남은 기간 여러분 막바지 깎고 다듬고 정돈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문제 너무 많이 풀려 하지 마시고 풀어왔던 그 문제들을 여러 번 곱씹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수능시험장 갈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이 호흡이 가다듬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방법임을 꼭 새겨두시고 반복의 반복, 점검의 점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시험 날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